안녕하세요. 에이다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이저 스케일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스케일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은 크게 메이저 키의 곡이 있고 마이너 키의 곡이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을 토대로 해서 음악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게 메이저 키의 곡이 되는 거고, 마이너 스케일의 음들을 토대로 해서 음악이 만들어졌을 때는 마이너 키의 곡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 악보를 올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곡 중에 예를 들자면 유재하 씨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이 마이너 곡입니다. 또 지난날이라는 곡은 메이저 곡이죠.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위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그 나라난조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마이너 스케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나라난조가 이해가 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마이너 스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쓰였었던 음악 숫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또 따라와요. 앞으로 배울 모든 스케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어떤 다른 구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스케일의 이름이 바뀐단 말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스케일의 이 열거 상태로 음악에서 쓰이는 숫자들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3, 4와 7, 8이 좁은 관계에 있는 상태 그대로가 1, 2, 3, 4, 5, 6, 7, 8이 열거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틀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길래 이 아이는 마이너 스케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악보에 C 메이저 스케일과 C 마이너 스케일을 열거를 했어요. 보통 마이너 스케일을 배우실 때 A 마이너 스케일을 먼저 배우시거든요. A 마이너 스케일이 흰 건반으로만 진행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이너 스케일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A 마이너 스케일을 배우고 나서 다른 마이너 스케일을 계산을 하실 때 이 흰 건반에서 익숙해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진행 때문에 다른 음으로 시작하는 마이너 스케일을 계산하실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잘 알고 있는 C 메이저 스케일과 과연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메이저 스케일의 특징이 3, 4, 7, 8의 반음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마이너 스케일의 특징은 2, 3, 5, 6이 반음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2, 3, 5, 6이 반음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각각의 스케일들이 메이저와 기준에서 어떤 음이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메이저 계열 스케일과 마이너 계열 스케일이 많단 말이죠. 그때마다 어디에 반음이 있는지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배웠었던 음악 숫자에서 어떤 것이 변경됐느냐를 얘기하는 게 이제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설명할 때 플랫 3, 플랫 6, 플랫 7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1, 2, 3, 4, 5, 6, 7, 8에서 3번 I와 6번 I, 7번 I가 플랫된 스케일이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3, 6, 7이 플랫된 스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C 메이저 스케일과 C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의 소리적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배웠던 A 마이너 스케일과 C 마이너 스케일이 과연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로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다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A 마이너 스케일과 A 메이저 스케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방금 확인하셨듯이 C 메이저처럼 아무 걱정 없이 흰 건반만 눌렀을 때 A 내추럴 마이너가 형성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간격에 있어서는 메이저 스케일과 확연한 차이가 있죠. 사실 메이저 키하고 마이너 키는 밝은 곡은 무조건 메이저 키고 어두운 곡은 무조건 마이너 키고 뭐 이렇지는 않아요. 마이너 스케일을 토대로 한 마이너 키에서 밝은 느낌을 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만든 메이저 키에서는 뭔지 모르게 아련한 어떤 느낌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유재하 씨 앨범에 분명히 메이저 곡인데도 슬픔이 가득한 느낌의 곡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곡은 메이저 곡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적인 느낌의 슬픔을 담고 있어요. 자, 또 그렇다면 메이저 곡에서 그러면 슬픔도 표현하고 기쁨도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마이너 곡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마이너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완전함 때문에 다른 스케일들을 항상 동반해야만 코드와 멜로디가 진행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딸린 식구를 많이 데리고 와야 하고, 딸린 식구가 많다 보니 다른 외부 손님들을 끌어내지 않아도 뭔가 기본적으로 풍성한 진행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아이템이 메이저 곡보다 많아요. 요 얘기는 다이아토닉, 마이너 다이아토닉을 배울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일단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어떤 아이인지 확실히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아무음으로나 시작해서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한번 쌓아 올려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메이저 스케일을 소리낼 수 있을 만큼 마이너 스케일도 자연스럽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키는 가장 베이직하고 쉬운 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머무시면 안 되고, 다른 음으로 시작한 다른 마이너 스케일을 또 어느 정도 소화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